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지 결정하셨습니까?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대담, 연설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를 초청해 60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토론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수성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는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수성구청장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대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김대권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치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치루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먼저 김대권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순국 선열에 대한 깊은 존경을 포함합니다. 저 김대권은 여러분과 함께 수성구를 덴마크와 같은 행복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이 있고 또 문화가 흐르고 친한 이웃이 있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고 생활 환경이 어우러지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행복도시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대대적인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길을 열고 또 산책로를 만들어서 항상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런 선진국형 행복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20년간 대구시 문화국장 또 수성구청의 부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제가 첫 발령지인 수성구에 저희 사명과 소명, 책임의식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남치루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있는 집권여당 구청장 후보 기호 1번 남치루입니다. 오늘은 제63회 현충일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0년 독점해온 지방 권력 바꿔야 한다는 열망의 바람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변하고 변해야 발전합니다. 수성구민은 2년 전 김부겸을 선택해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남치루를 선택해 수성발전 대구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1번지 수성 남치루 김부겸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상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입니다.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1분 동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답변이 끝나면 상대 후보가 또다시 30초 동안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답변자는 1분 동안 추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남치루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5개 분야 51개의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저희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성구 안에 있는 이군 사령부든 군부대 이전입니다. 이군 사령부는 지난 50년 동안 도심 한가운데서 수성의 발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군 역시 작전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수성구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 내 이전 대책팀을 적극 구성해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이군사령부 이전은 저 개인의 공약만은 아닙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지원 약속했습니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직접 대구까지 내려와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지원하고 김부겸 장관과 함께 한다면 이군사령부 이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셨고 이제 김대건 후보가 남치루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남 후보께서 공약하신 이군 사령부에 대한 개발 방법에 있어서 기부대 양육 방식 맞습니까? 예, 기부대 양육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육 방식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돈을 대지 않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 후보님 1분 동안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 김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군사령부 5군수 지원 사령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75만 평입니다. 그 75만 평의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어림잡아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을 되더라도 7조 가까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면 반대를 발목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를 계속 달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군사령부 5군 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극히 일부분만 하더라도 이 좀 비용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오히려 구정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지금 군 부대가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땅을 깔고 앉아 있어야 할 그럴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은 우리 김 후보께서 전혀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김대건 후보께서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의 정치적 집단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해도 중앙 집단이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그보다 더 좋은 주변에 고도 제한을 다소 완화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이군 사령부 개발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주민들의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남 후보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김 후보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만촌동 일대의 고도 제한 아파트 종으로 묶여 있죠. 3종이 허가되지 않고 있죠. 또 연호동 쪽의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는 것 이것들이 다 군 부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상 개발 제한 구역은 처음 설정될 때는 그 그린벨트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됐죠. 그런데 왜곡돼서 우리 수성구에는 군 부대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고도 다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도만 풀어주겠다, 고도만 해제, 만촌동에 민원이 있으니 고도만, 그건 군부대가 이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풀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수성구가 단절된 수성구를 통합적으로 미래를 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주민이 원한다고 고도만 해제해 주겠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은 김대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순서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진국형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0대 주요 전략과 6개 번역별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고산 지역에 대규모 교육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청년, 노인, 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어린이가 커서 쉽게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적성검사, 진로 상담, 그다음에 토탈적인 그런 치유 기능이 가능한 종합적인 재능센터를 건립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체육을 지원하고 또 인프라를 조성해서 건강한 우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인격이 존중받는 그런 새로운 복지 형태의 타운을 조성하고 특히 안전지대와 또 CCTV 등을 구축을 해서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한 그런 안전도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런 소명과 경험을 보태고 주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애착을 가지면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남치루 후보가 김대건 후보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우리 김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년 테마파크를 마련해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쩌면 소일거리와도 접합된 그런 일자리고 청년 일자리는 그야말로 앞으로 10년, 20년 결혼해서 살아가야 할 장기적인 일자리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테마파크의 핵심 콘텐츠는 학교에 들어가는 실험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인체 구조를 배우려면은 지금과 같은 가상현실로 인체 구조가 뜹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경을 쓰고 밥을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 기능이 작동을 하고 또 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전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VR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문 지식과 과학 IT 기술이 통합되면은 훌륭한 콘텐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인들 중에는 대학 교수님도 있고 지금까지 그들의 지식 속에서 전문 지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젊은 IT 기술과 결합할 때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에 공급하고 특히 학교에 공급하는 기관이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공급되는 기관을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면 좋은 시장이 확대될 겁니다. 네, 남 후보께서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 후보 중의 공약집의 공약 중에 일정 범위 예산 내에서 학교 체육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째 일정 범위 예산 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로 체육관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교실에 더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실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남 후보처럼 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성구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300억 정도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동사무소도 만들고 노인복지관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되 일정 부분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공기청정기가 우리 학급별로 다 들어갈 경우에는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게 되면은 저희들도 추가적 부담 부분을 늘려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특히 남 후보가 걱정하시는 왜 다 안 해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차피 세금을 내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 수성구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범어동 일부 지역은 매매가가 1년 새 5억 원이나 올랐다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수성구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대권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수성구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급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가 수성구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기혼 다자녀 가정, 또 일가구 주택, 또 1인 가구 주택, 그리고 청년층이 우리 수성구에 쉽게 근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는 35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해서 앞으로 주거의 공급을 늘려서 과거의 표본 사례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민주당 김부겸 후보께서 여기 들어오시면서 주택 투기 네, 답변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다음은 남치루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입니다. 예. 50대 이상은 가진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30, 40대는 전월세가 생활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5, 60대를 위해서는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고 30, 40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세대적 갈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면들이 많은데 대책 방안으로는 우선 첫째, 집값이 연착륙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실거주 수요 중심의 세제 혜택 등을 주어서 거래량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주거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인신공격을 삼가 주시고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치루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저는 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공약으로 우선 수성구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군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로 인해서 주변 그 개발의 제한, 고도 제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김 후보께서 같이 인식하고 계시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방법이 좀 다르죠. 군부대로 인해서 지금 수성구민들이 대단히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수성구의 발전에 대단히 제약적인 그런 조건이다라는 거는 이제 공감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옮겨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김 후보 쭉 성명 발표하시고 이래 하시는 거 보면 그야말로 발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뭐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마이스터고에 수영장 한다고 60억 예산 따라한 거 자유한국당에서 시비 건다고 저 김부겸 예산이라고 수도 걸고 그런 발목 잡기 자세는 이제는 저희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권 시간입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방금도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민이 첫 번째죠. 우선 수성구민이 군부대로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두 번째, 군부대로에서 우리 수성구가 발전하고 팽창해 가는데 심각하게 그걸 저해하고 있다. 그럼 옮기는 게 당연하죠. 물론 우리 김 후보께서 처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옮기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집권당입니다. 그러고 아셨겠지만 수성구청장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을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 중앙당의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권당의 국방위 간사는
집권당의 국방위 간사는 대구까지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집권당의 의지를 표출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김 후보께서도 정말 이거는 득표를 위한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거심탄회하게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군부대가 이전하면 옳다, 힘을 뭉쳐서 같이 이 이전에 대해서 노력하자. 이런 자세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대안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사령부는 옮길 수 없고 사단은 창원에 있는 39사단 저기 함안 근처로 이전했습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는 한참 이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좀 전국적으로 군부대 이전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명에 우리 김 후보 측에서 성명에 사단급은 옮길 수 있지만 사령부급은 옮기기 힘들다라는 그런 성명도 내셨던데 사례가 정말 아니 제가 주도권이 정말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도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집권 세력의 집권당의 의지와 국민들의 성원이 있고 주민들의 도움이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수성구청장 자리를 놓고 선거를 하면서 득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 후보께 누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저는 이 일은 설사 김 후보께서 당선되시더라도 추진하셔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당에 여권에 몸을 담고 있다면 만약에 김 후보께 추진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성 구민을 위해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이걸 하면 내가 먼저 어느 후보가 남시루 후보가 이 공약을 발표했으니까 내가 그걸 동의하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찾아내다 보니까 이유가 궁색해지는 거죠. 발목 잡기 그런 습성들은 조금 앞으로는 지양을 하시고 우리 수성구가 근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수성구에서 96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부구청장까지 하셨으면 정말 수성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좀 대승적으로 꼭 우리 선거용의 반대, 찬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구의 발전, 대구의 제도약,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후보지만 물론 표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집권 여당한테 이거 우리 이군 사람 똘똘 뭉쳐서 이전시켜도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다. 예. 다음은 김대건 후보가 주도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우리 나무밖에 묻겠습니다. 나무보님께서 꼭 이런 질문은 좀 안 하고 싶은데 좀 아쉽게도 나무보님께서 전과 기록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음주운전 2번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상위의 처벌 벌이 파면까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을 어떻게 준법하라고 지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법 위반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대시민을 향해서 법 질서를 준수하면서 구청장의 직무 수행에 따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사실 많습니다. 예, 또한 법정에서 과거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 김영삼 대통령 때 법정에서 상당한 법에 저항하면서 폭행 상해까지 입힌 그런 법정 소란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법 질서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수성구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수성 주민들이 일구어온 명품 수성구, 대한민국의 1등 수성구라는 그런 이미지 측면에서 볼 때 구청장으로서의 지위가 과연 그러한 명품 수성구를 담보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드린 공약 사항들에서는 우리 남 후보님께서 주민들에게 공약할 때 여러 무상적인
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많은 양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조직을 경영해 봤다면은 항상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곧 책임 있는 자의 방법이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높이 보고 또 자기를 낮춰서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답변 제가 좀 드릴까요? 방금 후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들이 제가 특별히 좀 답변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이군 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단지 저희들이 관념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군 사령부에서 3중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행고도구역으로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K2 이전 공약에 보면은 군공항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민항기를 남기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고도구역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러한 제약 속에서 개발함으로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대 양육 방식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서 다른 데 가는 토지를 다 사야 되고 그 토지에 들어간 여러 가지 지하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다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토론 시간인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서 어떤 큰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원도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의 54단도 보시면 나가고 아파트 숲입니다. 창원 또한 나가고 아파트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대 양육 방식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곳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우리 주민들을 항상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구청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는지 하는 걱정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그러한 고도 제한의 범위 상에서 만촌 지역에 대한 청을 좀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그게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약적 조건 하에서 충분히 매청에 대한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이 질문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상호 토론 형태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 두 후보 모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밀집한 수성구는 차량 증가 등으로 교통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교통지역이 따로 없는데요. 수성구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16만 회 세대가 있고 차량은 한 21만 대 정도 됩니다. 이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든 차들이 대부분 이면 도로에 나와서 주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을 속박하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큰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를 열겠다는 것이고 또한 길을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이 걷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걷는 도시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시 또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거리를 만들므로 해서 가능한 차를 적게 써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보호구역을 특별히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전도시가 되도록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남치루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예, 이 수성구에서 교통 혼잡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범원해거리 혼잡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같이 조금 전에 그 이군사령부 이전하면 그 전부 아파트 들어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늘 그렇게 해와서 다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건립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범어 내거리 일대 무분별한 지금 아파트 허가 이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같은 그룹들이 해왔던 전혀 교통에 대한 대책은 없이 개발 위주의 건물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이 수성구 교통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권력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어린이 청정기 이야기할 때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인식의 문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후보 모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법조타운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서는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과 검찰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치루 후보께서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조타운 이전 부지는 시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일자리, 주민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원녹지 지역에는 시민 휴식 공간을 목표로 범어 시민체육관과 어우러지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지역인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여 벤처 창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지 자체가 건물이 있는 법원 건물이 있는 것은 중심 상업지역이고 주차장 지역은 공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 이전 계획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들이 이 부지가 수성구민의 뜻에 맞도록 개발되려면 집권당의 힘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대권 후보께서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집권당의 힘으로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외쳤습니다. 인맥으로 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고 지역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하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조타운 주변에는 500개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실 문제가 있고 주민들은 이전 후적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공원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상충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차후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의 동대구 벤처밸리를 확대를 해서 집객력 있는 벤처 빌딩을 만들어서 주변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남치루 후보께서 30초 동안 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당의 그 힘이라는 것을 인백으로 치부해 버리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땅은 대구시가 수성구가 아무리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더라도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땅을 대구시가 수성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협조를 받고 대구의 상황, 수성구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게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설득하고 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인맥으로 치부해 버리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 후보께서 1분간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이전 후적지는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고 특히 그 500개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은 상당히 공원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상승해서 서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테크노파크가 현재 동대구 벤처밸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그쪽에
벤처 빌딩을 크게 확장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저거는 법무부 소유입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 손해를 보고 공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 김대건 후보께서 법조타운 이전 대책에 대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서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 특히 법원이 저쪽으로 이전해 가면은 저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법무부에게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원 이전과 똑같습니다. 예, 남후보님께서 1분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정치 여권의 힘, 좀 더 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땅의 소유권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를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째,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가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야 되겠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전체 우리 집권 여당에서 대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국가의 재산이지만 이건 수성구에서 또 대구시에서 이렇게 그하니 법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대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수성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한 그 결정은 결국은 법무부에서 하고 국가에서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용해서 우리 대구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인맥 해버리고 그렇게 중앙에 무조건 부탁하고 그런 차원의 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도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후보들께서 먼저 답변을 하신 뒤에 상호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구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 대구시가 14%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10%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중요하지만은 수성구는 2만 7천 내지 3만여 개의 소기업과 자영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들은 경쟁이 자유경쟁처럼 굉장히 심해서 대부분의 수익 구조를 임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저는 기금을 조성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타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는 수성 고산 지역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해외 취업 지원도 하고 기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열려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남치로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8,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알파시티 내에 청년들이 정말 이 주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거가 불안하고 요즘 또 1인 가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시티를 개발하면서 수성구에 우리 청년들이 우선 주거 안정을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아래 이 청년 일자리 해소 문제의 해소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청와대 쪽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장 화급한 과제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건 후보께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에 대해 30초 동안 남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에 의한 새로운 기술 집약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고산 지역의 알파시티와 결부해서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문제에서 수성구에서 돈을 만들어서 긴급한 환경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남후보 1분간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 집약적 일자리, 청년들의 기술 집약적 일자리 참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김 후보께서 구청 단위에서 기술 집약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국가와 국가 정책과 수성구와 그리고 우리 수성구가 지금 알파시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정말 우리 75만 평의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영남의 실리콘밸리라든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받아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접근해야지 구청 단위에서 질적, 집적, 기술 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공약은 제가 듣기에는 설득,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번엔 남치로 후보께서 30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후보께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권 후보께서 지난 2년 동안 수성구 부구청장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 만들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청양님 계실 때 4년 동안에 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매니페스토 전국 평가에서 수성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세일트 센터를 만들어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또 노인들에게는 인생 이모작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에게는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알파시티를 만들어서 대규모의 기술 집약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단초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대규모적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계절별로 주어지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우리 예산이 어려웠지만 작년에는 15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가 없는 청년들이 긴급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분간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구청은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남치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성 알파시티의 조성 책임과 권한은 대구시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알파시티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게 활성화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군사령부 후적지와 연계한 알파시티의 완성. 그래서 그 완성이 영남의 실리콘밸리로 이어지는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알파시티만의 사업이 아니라 알파시티 군 후적지 그래서 영남의 실리콘밸리 이렇게 이어지는 차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 간다면 알파시티도 살아나고 군 후적지 문제도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질 좋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도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대권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알파시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알파시티에 들어있는 IT 기업들의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그 수요는 법원 이전지와
대공개발지에 대해서 대규모 첨단 교육 콘텐츠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 테마파크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IT 기업을 통해서 사들이면은 알파시티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리고 자꾸 군부대하고 연결해서 이게 대규모 실리콘밸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가 단지만 만들어서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는 기술적인 그런 기술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금융이 달려들 수 있고 이러한 생태계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을 못 만들고는 단지만 만들어서 알파시티도 있는데.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수성구 하면 교육을 떠올릴 정도로 교육열이 뜨거운 곳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과열이 심해서 사교육비 부담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 1번지라는 수성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김대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대구의 사교육 1인당 사교육비가 38만 원, 또 전국 평균이 33만 원에서 약 한 5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성구가 특히 초점을 좀 받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실화된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내실화되어 있는 공교육이라 하면은 기존적인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 외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추가돼야 합니다. 그 추가돼야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이 지원을 해서 글로벌적인 자매도시와의 교육 환경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을 위해서 각 학교에 돈을 지원해주고 도서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고 또 토요 방과 후 학교라든지 토요 학교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남치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38만 원 이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입시 컨설팅입니다. 전국의 탑10 대학의 컨설팅 한번 받으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아주 유명한 몇 시간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호가하는 입시 컨설팅 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은 내 아이는 거의 보낼 수 없다.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00만 원, 200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진학 지원 진로 센터를 정말 최고급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부터 우선 가시적으로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성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가 경영난으로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구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먼저 남치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이 환경 문제는 저는 우리 수성구가 이 구청장 준비를 하면서 명품 수성, 1등 수성 그랬는데 복지 분야 이런 거는 꼴등 수성입니다. 대구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저도 부끄러웠었는데 이 재활용이라든지 환경 문제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 구민들부터 배출을 양을 줄이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좀 그런 개봉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각 우리 단체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폐기물 50%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 올리고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각 아파트 단지에 정말 쉽게 손쉽게 재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방금 전에 남치루 후보가 말씀하신 그 학교에 그 컨설팅 해주는 부분, 학생들에게 컨설팅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능센터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활용품 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센터를 만들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재활용품을 만들 때 용기의 부분이라든지 포장의 부분이 먼저 개선돼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진공차를 2대 더 구입을 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자 하고 있고, 경유차나 스쿠터 이런 데 대해서 매연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어린이들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이고요.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남치르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정치에 몸을 던졌던 30대 청년이 어느덧 50대 후반 장년이 되었습니다. 4번의 실패, 그래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지금도 저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를 향한 저희 심장은 아직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사전 5개의 뚝심, 22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대를 뛰어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땅까지 모두 짜내서 수성뜰을 땀과 열정으로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치르 후보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이제 김대곤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저는 남 후보께서 공약하신 부분의 실천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뜬구름처럼 이야기를 해서 잠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꼭 실현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부응한다는 책임의식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이 무섭다는 그런 환경에서 볼 때는 과연 이런 공약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20년 이상 국가와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공약을 할 때도 항상 주민들의 무서움과 또 예산의 제약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격하고 항상 저를 낮춰서 못해주는 예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대구 MBC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김천식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밤 11시 1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성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